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헬로 머니언즈! 8월의 마지막 주에 인사드립니다.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언즈들. 처서 매직 대신 장르가 머니 매직을 경험하고 있는 장르가 머니의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요즘 계좌 상황이 굉장히 좋으신가 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울면서 들어오고. 또 하루는 몇 번씩, 몇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은 좀 웃기 위해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럽시다, 우리 그럽시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돈 되는 이야기 들려주실 두 분의 경제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오늘 대형차 몰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권혁중 평론가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보맨 여정 권혁주입니다. 오. 자, 그럼 따끈따끈한 2주의 핫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이번 주 어떤 핫한 뉴스 가지고 와주셨나요? 더 센 상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 우리 정부가 네.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제 법 조치를 개혁하고 있는데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집중 투표제입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를 경영할 때 보통 대주주의 지분이 평균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4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할 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무려 100%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사 1번, 이사 2번, 이사 3번을 투표할 때 1번 투표할 때도 그 사람이 51% 찬성하면 통과. 2번 이사 투표할 때도 51%면 통과. 그러니까 지분은 51%지만 1번 이사든 2번 이사든 3번 이사든 투표만 하면 이 사람의 의중대로 다 이기기 때문에 사실상 100% 이사회를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 주주 입장에서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비판이 늘 있어 왔거든요. 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 바로 집중 투표제입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사 1번, 2번, 3번 우리가 3명을 뽑는다고 방금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이때 1번, 2번, 3번 뽑을 때 우리 투표 몇 번 합니까? 3번 세 하죠. 번 하죠. 그러면 나한테 3번의 투표권이 생긴 거를 1번 할 때, 2번 할 때는 쓰지 않고 3번 할 때 3표를 몰아쓰게 된다면 그러면 1번, 2번에서는 대주주들에게 조금 지더라도 3번 이사에 대해서는 내가 3표가 몰아가니까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이사를 뽑을 때 내가 가진 투표수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투표제, 이게 집중 투표제입니다. 우와. 물론 일부에서는 경영권이 조금 위협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기업들의 경영권을 조금 지켜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다뤄줄 걸로 보고요. 일단은 일반 주주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넘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집중 투표. 집중 투표제요. 전 투표하는 날 좀 집중하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네, 자 그럼 권혁중 평론가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어요? 저는 뭐 역시 한미 정상회담, 정상회담 하기 전의 키워드와 정상회담 후의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정상회담 하기 전의 키워드는 PR이었어요. PR. 퍼지와 그 다음에 레볼루션. 그러니까 숙청과 혁명.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정말 키워드였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네. 정치 아젠다로 이거 우리가 끌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쌍피. 이게 너무 전엄한가요? 용어가? 그러면 더블 P. 네, 더블 P. 더블 P. 예. P가 두 번입니다. 하나는요, 피스. 평화. 아.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할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아젠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네. 팬이었습니다. 만년필 팬이었죠. 아. 워낙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좋게 생각했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모나미 주가가 네. 몰랐어요? 모나미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물론 그 들어가는 심은 모나미가 만들었다 얘기가 알려지고 있지만 네. 그 펜 자체는 모나미에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K펜 K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K펜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이 문구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러면서 또 관련주들이 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그 모멘텀에 갈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크게 오르는 거 보면은 야, 우리 시장이 호재만 나오고 소재만 제공하면은 우리 주가도 또 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트럼프 형님 좀 과하게 좋아하긴 했어요. 많이 마음에 들어하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좋아하셨죠.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수앵커, 네. 이번 주 토크 주제 뭘까요? 오늘은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8월 들어 S&P 500, 다우,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미국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버블론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금리 인하가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이주앤머니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모든 서학개미들이 지금 TV 앞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네,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주제를 골라 오셨는데. 아, 저도 개미의 일원으로서 좀 지금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오, 네, 테이블 저도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오늘 진짜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끝나자마자 미국 증시가 반등했어요. 코스피도 덩달아서 막 올라갔다가 다시 또 과했던 건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평론가님 왜 이렇게 요동치는 건가요?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경제계 이벤트는 역시 잭슨홀 미팅이었는데요. 미국의 잭슨홀이라는 지역에서 세계의 각국 중앙은행장들, 뭐 연준 위원들 포함해서요, 또 네. 경제 석학들, 주요 투자은행들의 수장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흐름을 논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설 내용을 전 세계가 주목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향후 정책 기조의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자, 정책 기조의 변경이래라고 하면서 그건 곧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풀리죠. 또 대출이자도 낮아지니까 소비도 촉진되죠. 네. 또 기업들도 수익도 올라가고 유동성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증시로 가자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빵 하고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지나고 보니까 정책 기조의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이 얘기가 과연 금리 인하를 진짜로 의미하는 건가? 신중론이 하루 만에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러자 전날 올랐던 증시의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면서 다시 소폭 인하하는 흐름이 잡혔던 거고요. 아니야, 그렇다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 적어도 지금보다 금리 인하 쪽으로 두 발짝, 세 발짝 옮긴 건 확실하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또 소폭 상승을 하는 이런 옹탕냉탕의 지금 움직임이 시증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네. 지금 들어졌다가 놔졌다가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뭐 바짝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또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겠죠. 네.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 많은 분들은 이제 투자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AI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돈이 몰린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게 딱 AI 거품과 맞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는 가계로 본다 그러면 가계 대출이 좀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금리 인하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주담대를 받아서 당연히 이제는 집을 마련하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물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즘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좀 더 들어갈까 하다가도 너무 올라서 이러다가 확 떨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고요. 자, 진짜 거품론이 사실일까요? 거품론의 근거는 PBR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가지고 있는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말하는 비율인데요. 네. 현재 미국의 PBR은 5.3배입니다. 5.3배면 가진 총 재산보다 주가가
5배 이상 높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2000년 IT 버블 당시에 그때 PBR이 5.1이었는데 그 버블 당시보다 지금 PBR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약간 현기증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하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PER은 또 뭐냐면 네가 1년 내내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총 수익이 얼마야? 그럼 얼마다? 그거에 비해서 시총은 얼마나 비싼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S&P 500의 PER은 22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내내 장사한 순이익으로 22년치나 돈을 벌면은 현재 주가가 정당화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닷컴 버블 직전 수준에 맞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PER과 PBR이라는 대표적인 지표가 현재 최고 버블 수준에 근접했거나 능가하고 있다. 이 정도 근거가 사실은 거품론의 근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오픈 AI CEO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 거품 우려가 있다라고 실제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지배적인가요? 이런 의견들이 많나요? 샘 올트먼이 누굽니까? AI 대표적인 CEO입니다. 그렇죠? 오픈 AI를 만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AI에 대한 거품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샘 올트먼이 얘기했던 거는 전체적인 뉴욕 주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일부 작은 AI 스타트업들이 과도하게 고평가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젠 AI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는 자그마한 그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AI라는 이 키워드를 담으로써 너무나 많은 투자 자본들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샘 올트먼이 지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에릭 슈미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전 구글 CEO죠. 네. 네. AI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그다음에 투자 자금이 쏠리는 거는 뭐 팩트다. 과연 이게 지금의 한계겠느냐. 지금의 AI는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개발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거품론이다, 거품론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뭐 뉴욕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평가는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들에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제는 투자자들 분들께서 거품으로 보실지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 중에 진통으로 봐야 될지 이거는 투자자들의 이제는 생각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에릭 슈미트, 샘 올트먼보다 더 신뢰하는 분이 있거든요. 권혁준 평론가님.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이 달라해서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는요. 닷컴 버블의 그 닷컴 기업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수익성이 나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뭐 이 거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양은 있으나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 따라갔을 때 이제 거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AI 산업은요 실체가 있잖아요. 실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자, 그럼 박시동 평론가님의 생각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AI 경쟁에서 탈락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나 관계 회사들은 나중에 큰 슬픔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경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승자와 도태되는 자가 가려지는 과정이지 AI 시장 자체의 거품은 아니다. 저도 일단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그런데도 미국이 이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한테 금리 인하 해라 이렇게 좀 압박 아닌 압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미국 정부의 빚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5경입니다. 네, 셀 수도 없는 돈으로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를 부담하고 있고요. 네. 그 적자 때문에 1년 내 갚아야 하는 2조만 1조 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자요? 이자만요. 금리를 낮춰야 이 이자 갚는 거라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야 정부가 다른 거에 쓸 돈도 좀 마련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면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회사들은 역으로 미국 이외의 나라에 수출할 때 수출 경쟁력도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게 강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미국의 흐름, 거시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해라라고 계속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연준 의장의 그거에 호락호락 팩트가 없는데 인하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제는 미국 경기를 본다 그러면 고용률이 좀 둔화된다든지 경기 하방 압력이 좀 세지고 있어서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 이제 미국이 금리도 내리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하반기 모멘텀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던 미국의 금리 인하 모멘텀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네. 금리도 내려가고요. 한국은행도 이제 그걸 보고 하반기에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가 약세로 돌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생깁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싼 건 지금 사야죠.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떨이 상품들 빨리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던 미국 증시. 지금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인데요.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실제로 낮아질지 그에 따라서 또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런 중요한 흐름들 매주 저희 장르가머니 함께 하시면 확인도 하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